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뵙게 됐는데, 일단 저희가 마케팅이라고 하면 사실상 가게든 누구든지 뭔가를 잘 해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게 마케팅인 거잖아요. 뭔가 없는 걸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자체를 내가 아무리 맛있게 만들든지 뭘 멋있게 만들든지 이거를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들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우리 창풀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도 뭐 일부 서비스업이라든지 소매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외식업 종사자분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으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물론 저도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페이스북 같은 걸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 식당이라든지 이런 외식업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블로그라든지 뭐 카페 이런 부분들도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혼자 하고 있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그 마케팅을 진행하실 때 좀 어떤가요? 근데 제가 뭐 이거 블로그 체험단 해서 한 7년 정도 한번 운영을 한번 해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음식점을 운영을 했었었고, 네. 그래서 뭐 족발도 한 한두 개 팔리는 거를 한 40개 정도도 한번 팔아보고 전체적으로 많이 해봤는데, 가장 빠른 효과는 사실 좀 블로그 체험단이 가장 효과가 좀 많이 좀 빨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해보니까 뭐 블로그 체험단이든 뭐 인스타 체험단이든 이런 게 많지만, 뭐 체험단을 하면은 그 음식점이 정말 뭐 한 번쯤은 무조건 손님을 오게 할 수는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 신림 맛집, 뭐 어느 맛집으로 하면 한 번쯤은 무조건 일반 고객들을 오게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그 재방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한 번으로 흘리느냐는 음식 종목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음식이 정말 맛있고 서비스가 좋고 이거 살아남을 수 있으면은 한 번 온 사람들이 계속 재방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면은 흐르는 업종이고, 흐르는 업종 같은 경우는 위치가 너무 괜찮거나 상권이 좋으면은 흘러도 마케팅만 계속해도 순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봤었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는 좀 위치가 좀 안 좋거나 그래도 마케팅만 잘 되면은 충분히 살아남을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릴 때 한 번 정도는 오는 거는 무조건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맞아요. 사실 저도 마케팅을 뭐 많이 해봤지만 사실 한 번을 왔는지 두 번을 왔는지 진짜 다 왔는지 사실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확인을 했던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한 번씩 올 수 있는 건 무조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라든지 뭐 실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주시면은. 뭐 제가 겪었었던 사례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뭐 족발 같은 경우는 그때 뭐 처음에 이제 오픈했었을 때 저는 무조건 한 6, 70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처음에 오픈했는데 한두 개밖에 안 나갔네, 족발이. 네, 근데 족발도 삶으면은 20개를 삶아야 되는데 삶으면 다 버려야 되거든요, 하루 지나면. 그렇죠. 근데 이제 한두 개 팔리니까 너무 당황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해서 체험단을 하니까 한두 개 팔리는 거를 뭐 그 다음에 7, 8개, 뭐 15개, 뭐 20개, 뭐 40개까지는 올라가더라고요. 배달도 많이 하고 테이크아웃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체험단 진행만 했거든요. 다른 마케팅을 뭐 진행했었던 부분들이 아니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신림 맛집, 뭐 신림 족발 이런 식으로 그런 그 블로그 후기들이 상위 노출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꼭 1페이지만 안 올리더라도 1페이지에서 10페이지 안에 바닥을 깔아주는 작업. 그러니까 이게 좋은 포스트, 그리고 방문자 수가 많다고 상위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요즘엔 1페이지에서 10페이지에 글이 여러 개 꾸준히 많이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검색하면서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꼭 1페이지에 무조건 떠야 이게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문자 수가 뭐 50명, 100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성의 있게 글을 잘 써주면 홍보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근데 요즘 음식점 갈 때 다 핸드폰으로 네이버로 검색해서 뭐 실내 맛집 검색해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 보고 다 광고인 줄 다 알아요. 소비자들도 다 아는데, 아 여기 음식점에는 이러한 메뉴가 나오고 이런 게 맛있어 보이는구나 하고 그 느낌으로 가는 거지, 그냥 블로그 보고 아 이거 광고인데 안 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딱 보고 여기 한정식집에는 이런 반찬이 나오네, 맛있어 보이네, 그러면 가는 거고, 여기 음식점은 이런 서비스가 있네, 그런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런 건데, 일반 인스타에는 그런 정보가 안 나오고 유튜브로 보기에는, 음식점 같은 거 보기에는 뭐 먹방 이런 거에서 그 시간이 너무, 동영상을 재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인스타는 너무 좀 그렇게 복잡하고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오는데, 블로그 보면은 사진으로 띠띠띠띠띠 하니까 그런 정보 보기에는 훨씬 빠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효과랑 파괴력은 생각보다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일단 보통 체험단을 보내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체험단을 처음에 섭외를 해가지고 오게 되는 과정이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음식점이나 그렇죠. 어떤 뭐 안경점이든 만약에 뭐 창풀 운동업종이든 네. 치킨집이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체험단을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럼 사장님께서 실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체험단을 보내게 되는지, 그리고 체험단의 뭐랄까 종류들, 어떤 종류를 좀 포트폴리오를 짜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시는지. 저희는 일단은 제가 뭐 사이트 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뢰가 들어오면은 그쪽으로 모집 공고 글을 올리죠. 모집 공고 글을 올리면 블로거분들이 뭐 저희만 그런 체험단 사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체험단 사이트는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블로거분들은 소속은 아니시고 여러분들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좋은 상품이면은 많이 몰리는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 저도 많이 모집을 해봤지만 모집이 좀 잘 안 돼요. 모집이 좀 잘 안 되면은 근처 지역 있는 분들한테 쪽지를 200~300개에서 한 2000개씩 쪽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런 상품이 있으니까 홍보를 한다. 물론 거기 이제 이게 기계로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수작업으로 일일이, 안 그렇죠.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네. 이거는 스팸으로 걸리기 때문에 이름이나 이런 거 다 바꿔가면서 내용도 다 틀리게 해가면서 계속 수작업으로 보내서 쪽지도 한 50개 정도 하면은 보내면 아이디도 또 바꿔야 바꿔서. 되잖아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건 진짜 사람이 하나하나 다. 예, 이건 수작업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왜냐면 기계로 해봤자 뭐 메일 보내도 메일 몇만 건 해도 몇십 명도 안 오거든요. 쪽지로 좀 정성스럽게 거기에 원하는 부분들에서 좀 써주고, 그분들이 와서 신청도 하고, 기존에 저희 여기 뭐 이웃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청하면은 그 중에 그 명단을 걸러서, 그 중에 걸른다라는 게 이제 블로그를 아예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들어갔는데 방문자가 0이거나 컨텐츠가 아무것도 없는 녹색 블로그면은 그렇죠. 의미가 없으니까 예. 어느 정도 좀 꾸며져 있고, 이분들은 글을 좀 잘 쓸 만한 분들이 딱 보면은 이게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 컨택해서 업주님한테 연결해주고 스케줄 잡아서 방문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후기를 올리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통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일면부터 채워야지. 뭐 창풀 치킨집이다 그러면은 마케팅을 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에 송파구 치킨 나오면 창풀 치킨 딱 떴으면 좋겠다. 사실 이렇게 해서 인플루언서들이나 좀 파워블로거들을 섭외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10년부터 채우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예전 마케팅 기법하고 요즘이랑 흐름상 그렇게 바뀐 건가요? 아니면 사장님께서 생각할 때 그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일반적으로 저도 1년 정도 강남 맛집을 상위로 계속 올려본 적이 있는데, 좀 프로그램도 쓰고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계속 올려본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떨 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업주님들의 불만사항도 너무 크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이런 거에 대한 소외감도 좀 많이 들고, 근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네이버의 로직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몇 달에 한두 달에 한 번씩 로직이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고, 근데 항상 변치 않은 거는 네이버는 좀 약간 진솔한 후기, 그러니까 뭐 사진만 있어서 똑같은 사진으로 수백 개 글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잠깐 상위 노출 이런 게 아니라, 고객들의 좀 진정성 있고 좀 진솔한 리뷰랑 후기가 올라갔었을 때 네이버가 만족도도 높고, 그런 글이 올라갔었을 때는 상위 노출이 저절로 1년, 2년 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지, 잠깐 단타로 치기에는 상위 노출로 해서 글 한두 개 뜨면은 매출이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글들이 떨어져 버린 매출이 완전 반토막 나요. 한마디로 돈 쓸 때는 일면 떴다가도 돈 안 쓰면 바로 그냥 떨어져 버리고,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아예 처음부터 탄탄하게 밑바닥서부터 다지는 네, 작업을. 그렇게 다지면은 좋은 글이 떴었을 때 1페이지에 가장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제일 높죠. 왜냐하면 그게 떨어져도 2, 3페이지, 10페이지는 그런 비슷한 종류의 컨텐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봐야죠, 마케팅. 그럼 보통 일반 자영업자분들이나, 물론 마케팅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하신 분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비용적인 측면들이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얼마를 내면은 뭐 10만 원을 내면은 블로거를 뭐 5명을 보내줄게, 뭐 아니면 뭐 30만 원을 내면은 블로거 한 달에 뭐 10명을 보내주고, 카페 글을 뭐 몇 번 해주고, 횟수로다가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우리 많이 해준다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그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떻게 성의 있게 하나라도 해서 네이버가 마음에 들게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개수가 문제인 건 아닌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장님 생각하셨을 때, 어쨌든 사장님 그 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좀 아시기 쉽게 뭐 금액적인 부분들도 좀 이렇게 가미를 좀 하셔가지고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마케팅 방법들 중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무조건 일단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유리하고, 할 때는 좀 꾸준하게, 그리고 좀 적은 비용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저는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은 가게라고 치자고요. 지금 오픈을 한 가게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작게 시작하는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 지금 처음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내 가게를 좀 효율적으로 알리고 싶을 거잖아요. 물론 돈 많이 써가지고 할 되지만 사실상 지금 오픈했는데 그런 여력도 많지 않고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좀 나을까요? 처음에 시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블로그 체험단을만 진행을 해도 저는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블로그 체험단 중에서도 막 그 인플루언서들 말고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좋은 그러니까 블로거 분들이 이게 어느 분이 좋고 어느 분이 나쁘고 이런 거를 인위적으로 평가하기 좀 쉽진 않아요. 방문자 수가 많다고 뭐 이웃이 많다고 좋은 블로거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또 작다고 이분들이 또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분이 됐든 좀 그 주인이 좀 성의 있게 근데 아무리 뭐 좋은 블로거들 해드려도 거기 분이랑 또 컨셉이 안 맞거나 그러면은 또 안 좋은 부분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주인분도 되게 블로거 분들한테 성의 있게 해야 되고 블로거 분들도 주인한테 서로 이게 그런 좀 예의와 매너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시작할 때 처음 오픈한 가게가 만약 송파구다 하면은 네. 사장님께서는 송파구에 있는 네. 그래도 양질의 블로거들을 네. 찾는 데 힘을 쓰실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작 그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그 업주 입장에서는 네. 금액적인 부담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블로거들 중에서는 돈이 많이 드는 블로거도 있고 적게 드는 블로거도 있고 물론 이렇게 수주를 받으셨어도 어떤 애들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시니까 딱 얘기는 못하겠지만 한 10개 매장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통상적으로 처음에는 뭐 블로그 이웃이 뭐 몇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좀 이 정도 선에서 뭐 블로거당 이 정도 선에서 한 몇 명 정도 하시는 게 좀 그렇게 하는 게 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게 있는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었을 때는 예를 들어 뭐 체험단을 한다고 했었을 때 한 30팀에서 한 50팀 정도 진행하면은 그나마 기본 스타트 부분들은 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한 뭐 5팀만 하고 끝내는 분들도 있고 뭐 효과가 좋아서 뭐 5팀, 10팀만 해서 몇 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많은 인원이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좀 소수 한 30팀에서 50팀 정도 진행하면 기본적으로 바닥이 깔리고 그 다음에 이게 뭐 100개가 넘어가면 그 동네 맛집이 되는 거고 그리고 리뷰가 뭐 500개, 1000개 되면은 그 지역도 대표 맛집이 되는 거니까 사실 저는 블로그 119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지금 진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제일 첫 번째가 저도 마케팅을 좀 10년 이상 뭐 제가 하는 브랜드를 해봤지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맥을 잡고 마케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사장님께서 직접 뭐 지금도 필라테스 학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과거에도 요식업을 또 해보셨기 때문에 그 맥을 잡고 계시고 계시다는 게 첫 번째로 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양질의 블로거들을 직접 발품을 팔아가지고 섭외를 해가지고 보내주는 게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증거죠. 여태까지 진행한 브랜드들을 제가 들었잖아요. 네. 그 안경 브랜드라든지 그 떡볶이 브랜드라든지 이걸 들었을 때 실제로 그 매장이 맛집이 되고 유명한 집이 되는 것을 넘어서 브랜드가 확장이 되는 것까지도 실제로 경험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사장님께서 다른 마케터들하고는 좀 틀리게 이런 자영업자, 이런 조그만한 소상공인이나 식당들이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가진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좀 내 장점이 뭐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시면은 제가 이야기한 거 이외로 좀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좀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저렴하게 진행을 해야 그런 분들이 여러 좀 혜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렴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회사들마다 막 네. 너무 많은 걸 얘기하고 막 진짜 대단한 것도 얘기하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게 뭐가 이렇게 대단해서 이렇게 비싼 건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그런 기준들이 회사들마다 다르겠지만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기준은 어떤 게 있으신지. 근데 우선 뭐 마케팅마다 다 틀리겠지만 체험단 기준으로는 많은 회사도 있고 근데 거기에 해당한 좀 영업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영업비용이 현재는 좀 거의 영업비용이 안 들 정도로의 지금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경쟁력이 많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좀 저렴하게 좀 많이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게 마케팅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얼만큼 신경을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집중을 얼만큼 할 수 있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여기를 제대로 집중해서 제대로 키우면은 좀 더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대단한 스킬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성의 있게 성의 있고 좀 진정성 있게 여기를 네. 좀 살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의지나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결국 문제인 거네요. 예. 사실 창풀 구독자분들 중에는 내 개인 가게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대부분이 그러시지만 사업적으로 확장을 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시겠지만 지금 창플 카페에 들어가 계신 분들 중에도 최소 10팀 이상이 지금 그런 정도로다가 좀 어느 정도 좀 사업적으로 확장을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보면은 진짜 너무 기발하고 너무 이 어떻게 내공의 결정체들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부터도 사실 그분들을 알리려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게 점점 진짜 사업적으로 이게 확장을 하려면은 그 매장 자체에 대한 인사이트가 여러 고객들의 눈으로다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경 브랜드하고 떡볶이 브랜드도 처음에는 가게 하나로 시작한 브랜드들이잖아요. 네. 근데 가맹점이 확장되는 마케팅하고 손님이 오는 마케팅하고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노하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안경 같은 경우는 안경 체인점화 시키면서 그거를 지역 브랜드로 잡아가면서 이거를 브랜드를 만들면서 같이 키워간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뭐 항상 답변은 좀 심플한 것 같아요. 이게 아이템이 좋고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마케팅까지 되는 삼박자가 갖춰지면은 자연스럽게 매장 늘어나고 이런 거는 순식간으로 엄청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품이 좋고, 네, 제품도 좋고, 그 어떤 매장이라고 따지면은 맛도 네. 정말 괜찮고, 네, 진짜 괜찮은 매장이라고 한다면은 네, 성의 있게 네, 좀 평상시 하던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네, 결국 그게 가맹점 확장으로다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네. 그것도 마케팅이 제일 좀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매장이어도 이게 알려지지 않으면 우물안 개구리가 되죠. 뭐 몇 개 있더라도 처음엔 뭐 직영이든 뭐든 해서 여러 개가 있으면 몇 개가 있더라도 거기 매장들이 잘 되면은 금방 소문도 돌고 그래서 매장들이 더 늘어나거든요. 한두 개 하시는 분들도 한두 개씩 더 하시고 그렇게 해서 프랜차이즈 개수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뭐 저는 좀 신기한 게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보통 가맹점을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권이 좋은 곳에 좀 이런 데 먼저 직영점이든 본점이든 뭐 잡고 안테나샵을 잡고 그 안테나샵을 기준으로다가 막 거기다가 마케팅을 쏟아 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뻗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예전에는. 네, 근데 지금 안경점이나 떡볶이 같은 경우는 둘 다 지금 서울 시내권 좋은 상권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동네에서만 하던 그런 집들인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외곽에서 점점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바텀업 방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사장님 어떻게까지 좀 자영업 시장에도 계셨고 지난 10년 동안 여기 계속 계셨는데 마케팅을 하는 방식 자체가 지금 좀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 겁니까? 예전에는 뭐 해운대든 어디든 좀 좋은 위치에 권리도 비싸고 그런 데부터 이렇게 좀 퍼져나가는 그런 방식이었으면은 지금은 위치가 좀 안 좋아도 뭐 월세 뭐 1,000만 원짜리보다는 월세 뭐 200만 원짜리 뭐 월세 뭐 400만 원짜리보다는 월세 70만 원짜리 좀 더 큰 평수에 골목이어도 좀 위치가 좀 떨어진 곳이어도 좀 사람들 찾아갈 만한 정도의 위치에 그런 곳이면은 아이템 괜찮고 컨셉 괜찮고 잘 잡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으로는 뭐 이 체험단 아니더라도 어떤 마케팅 뭐 페이스북 인스타 어떤 마케팅을 해서 한 번씩은 오긴 할 수 있어요. 모든 마케팅은 왜냐면 궁금하잖아요. 여기 새로 생겼대. 새로 생겼으면 한번 가보자. 데이트할 때도 기왕 가던 데보다 새로 생긴 데를 한 번씩 가거든요. 그러면은 왔었을 때 맛있으면은 또 가거든요. 근데 여기 갔는데 뭐 맛이 좀 별로야.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맛이 없거나 별로면은 그 블로거들도 엄청 댓글에 욕 많이 먹고 그럼 그런 글들도 내리거든요, 알아서. 그러니까 이게 맛있고 뜰고 될 것 같으면은 이게 돼요. 근데 왔는데 먹어봤는데 이게 맛이 없고 좀 별로다 싶으면은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마케팅을 하면은 한 번씩은 오게 할 수 있고 이게 재방이 되고 안 되고의 싸움은 그 브랜드라든지 그런 거에 책임이지 이게 뭐 꼭 마케팅이 안 돼서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결국은 브랜드 퀄리티가 받쳐줘야 되고 네. 고객의 냉정한 평가 속에서 네. 살아남아야지만 네. 그게 오랫동안 살아남고 네. 그게 결국 마케팅이라는 건 사실상 그걸 알리는 거니까 네. 예, 정말 원론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일단 뭐 얼추 이제는 좀 알고 나머지는 사실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자료로 남기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번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냉면집을 하고 있어요. 네. 냉면집을 지금 여기가 서울시 송파구잖아요. 냉면집을 제가 한 30평짜리를 이번에 오픈을 하면은 제가 사장님한테 좀 마케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해주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블로거들이 이걸 하려면은
마케팅을 하는 블로거들이 와서 저희 걸 먹어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냉면을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드리면 되는 겁니까? 드리고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따로 그분들한테 따로 뭐 돈을 얼마씩 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나요? 뭐 블로그 분들한테 돈을 따로 좀 주거나 뭐 그러실 거는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부분들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상 봤었을 때 저는 이제 하는 업체지만 그 업주님들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블로거들이 예를 들어 리스트를 뭐 10명이든 20명이든 받았는데 어떤 어떤 블로그는 정말 글 잘 써주고 좋은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밥만 먹고 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 좀 체크를 해서 업주님들 같은 경우는 좀 잘 써주고 잘 하시는 블로거는 이게 한 번만 오게끔 하지 마시고 어차피 연락처나 이런 게 다 있으니까 1년에 3-4번 항상 또 문자도 하고 그분들 가서 소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귀찮은 작업인데 그게 단순히 그냥 너 왔다 가 이런 게 아니라 오셔서 먹고 이분들 글도 잘 써주고 왜냐면 링크도 다 보내주니까 서로 확인해서 성의 있게 잘 써주고 내용이 괜찮아요. 그럼 그런 블로그는 우리 집을 맛집이라고 생각해서 단골도 꾸준히 3-4번 가야지 맨날 이 블로그 들어가 보니까 여기 새로운 데만 다닌다 이거보다는 우리 집이 3-4번 와주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안경도 뭐 맨날 새로운 안경집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몇 번 더 오고 운동 같은 경우도 우리 매장에서만 계속 하고 뭐 여기도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블로거들과의 그런 유대 관계를 쌓아가면서 같이 좀 커나간다고 해야지 뭐 한 번 왔는데 또 보내면 저분 뭐 몇 달 전에 또 오니까 뭐 새로운 분을 해주세요 이런 마케팅보다는 글 썼던 사람이 또 쓰고 그래 여기 진짜 이 사람이 이 좀 유명한 사람이 뭐 1년 동안 7번을 글을 써줬네 진짜 맛있나 보다 이러면 좀 더 구매율이 좀 높아지거든요. 오히려 그 블로거들도 여러 사람이 아니라 진짜 좀 진정성 있게 하시는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 글 더 써주는 게 좋고 그리고 블로거들도 맛이 없으면 와주세요 안 와요. 뭐 그분들이 본인들도 바쁘고 진짜 맛있으면은 여러 번 가서 와달라고 하면 네 가세요 고기도 먹고 이것도 주세요 사장님 저도 주세요 뭐 잘 써주고 하는데 먹어봤는데 맛이 없으면 다음에 또 오세요 문자 보내도 답장도 안 하고 서로 소통이 안 돼. 그리고 거기에 불친절하거나 그러면은 뭐 악플이 달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서로 유대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